자, 박정훈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왜 29살 청년의 당의 운명과 앞날을 맡길 정도까지 추락한 겁니까? 정당의 입에서 혁신 얘기가 나오면 선거가 가까워진 겁니다. 네. 예, 이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제 새롭게 변신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29살 먹은 이준석 씨한테 네. 전 비대위원을 지냈죠. 네. 이준석 씨한테 지금 당 혁신을 맡겼습니다.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새바위라고 하죠. 좀 위원장을 네. 맡았고요. 사실 좀 내막을 네. 들어보니까 네. 당내에선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9살 청년에게 당의 앞날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당의 중진들도 많고 네.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젊은 의원이 그동안 오래 역사가 깊은 정당의 어떤 DNA까지 바꾼다는 게 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개혁 성향이 있는 다선 의원이 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윤상현 사무총장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준석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쓴소리를 당에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쓴소리들을 당이 한번 제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판단에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윤상현 사무총장이 쓴소리 들읍시다. 우리 지금 사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준석 비대위원장, 뭐죠? 세발위원장이죠. 세바위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일종의 반성문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2년 전과 지금 과연 당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얘기한 건데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에 해야 될 우리의 개혁이라는 거는 사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박근혜 없는 당으로 이제 변화해 나갈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그분과 척을 지자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없이도 잘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네. 2012년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네. 새롭게 변화하겠다, 혁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네. 지금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웰빙 정당이다, 이대로 네. 정당이다, 네. 심지어는 마마보이 정당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는 굉장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고요. 네. 윤상현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재보궐을 책임지고 치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이 혁신을 내걸고 그 네. 혁신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이번에 참패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런 혁신위원회 이런 것들이 출범을 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네. 자, 대통령 뒤에만 숨는 마마보이 정당. 그야말로 어머니만 따라다니는 아이가 마마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 뒤에 숨어서 네. 여성 대통령 인기에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정당 그만둡시다. 그렇죠. 그런 의견을 낸 거죠. 저에게는 근데 재선에 김영우 의원, 이번에 당권 주자 중에 한 네. 명이죠. 저 사람 김영우 의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왔습니다. 자, 마마보이 그런데, 정당이다. 네. 이준석 비대위원장 저희가 네. 이제 TV에서도 많이 봤고 2, 3년 전에 이제 당에 새로 영입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아직도 20대네요. 네. 어떤 분인지 저를 잘 알면서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력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패널로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85년생이니까 29살이 맞고요. 네. 2003년에 서울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영재 졸업하고 바로 카이스트를 통해서 하버드대에 들어간 수재고요. 네. 2012년 1월에 네. 누란지 상내 백척간도에 섰던 새누리당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그때 만든 비대위가 있었죠. 그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만든 비대위인데요. 그때 네. 김종인, 이상돈 등은 영입했는데 27세였습니다. 그때. 네. 27세에 이준석 씨가 깜짝 등장하면서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도 느꼈지만 제가 이제 뉴스탑10을 쭉 준비하면서 이제 정치 뉴스를 계속 매일매일 보잖아요. 근데 지난 몇 달 사이에 새누리당을 바꿔야 된다는 역할 그 맡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29살 청년이거나 광고 홍보 전문가로 외부에서 영입된 분, 이런 분들이 당에 대해서 새로운 개혁의 길을 제시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새누리당 DNA 자체가 이렇게 혁신에 네.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변화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네.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당의 전략이라는 게 고작 박근혜 대통령 살려달라 이거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다른 목소리들이 거의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만큼 변화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정당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외부인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조동원 위원장이 지금 화면에 보면 파란색 옷에 이준석 바로 오른쪽에 있는 광고 전문가 조동원 씨죠. 나란히 조동원 앉아있죠. 씨가 새누리당 이름도 만들었고 지금의 빨간색도 지금 어떤 당의 색깔로 만든 분이 이제 조동원 광고 전문가죠. 네. 이번에 이준석 씨를 적극적으로 민 것도 조동원 네. 씨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간의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아마 당이 그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네. 그런 혁신안들을 내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재보선 전국에서 혁신 네. 어젠다를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9세를 네. 비대위원장으로 내서 세발위원장, 세발위원장이면 뭐죠? 새누리당을 바꾸는 위원회, 혁신위원회. 새누리당을 바꾸는 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렇죠. 상당히 과감한 시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첫 번째 회의가 있었는데 네. 3선의 정병국 의원이 네. 제일 말석에 앉았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4선의 정병국 네. 의원이죠. 제일 말석에 앉아 있었고요. 네. 서로들 농담하면서 4선의 정병국 의원이 말석에 앉을 것 자체가 혁신이다. 이제 앞으로 새누리당 좀 바꿔나가겠다. 그런 어떤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훈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새누리당 오랫동안 이제 깊숙이 취재를 해왔으니까 2년 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레임덕 온 것 아니냐. 아니, 지금보다도 몇 달만 지나면 더 심하게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이런 분석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럴 만한 요인이 실제 있다면서요. 어떤가요? 보수 진영에서 특히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층 내에서요. 이제 보수 논객들이 주로 이제 지금 레임덕이 어떤 초입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레임덕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을 때 그걸 레임덕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다만 이제 레임덕이 갖춰지려면 레임덕을 정확히 규정하려면은 네. 이제 당에 대한 지배력이 청와대에서 완전히 떨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또 새로운 차기 주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줄을 서고 네. 내각이나 그 공무원들이나 그렇죠. 또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는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야지만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집권 1년 4개월 만에 레임덕이 왔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 예. 아직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유지되고 있고 네, 네. 또 공무원들도 지금 청와대의 어떤 일사불란한 지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체를 레임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네. 앞으로 상황이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7월 14일 날 전당대회 때 당대표 뽑는데 네. 김무성 당대표 되면 실제로 빨라질 수 있습니까? 김무성 당대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네.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은 그동안 계속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네. 인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네. 청와대와 당대표가 됐을 때 청와대의 네. 어떤 그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네. 당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네. 집권당 대표가 네, 직접 네. 나서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한 일 네. 앞으로는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하. 그 다음에 네. 730 재보선에서 지금 여당이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국회가 청와대를 서포트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네.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면 보수층에서 어떤 지지율이 이탈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좀 상당 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태원 차장께 좀 네. 질문 드릴게요. 아니, 네. 친박이 주도하는 집권당입니다. 네. 이건 부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얘기 중에 보면요. 친박 의원들이 당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또 친박 따져보면 또 몇 명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10명,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자, 아까 박정훈 차장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김무성 의원의 어떤 당대표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네. 대목에 있어서 서청원 의원이 좀 들으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한마디 네. 거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전에 서청원 의원. 어떤 친박 마청으로 돼 있고요. 어떤 네. 당내에서 어떤 친박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네. 지금 이렇게 모두 다 대통령 때리게 나서면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느냐. 네.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문성 의원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친박 그 소외감 부분을 제가 좀 부연 네. 설명을 하자면 네. 지금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공천을 해서 네. 지금
148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에 대다수가 사실 친박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 주류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박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제 특정 당직을 갖고 있는 네. 이제 사무총장이다, 지금 현재 원내대표다, 원내 부대표다 부대표. 이런 분들이 다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교감을 하는 친박 핵심들인데 이 핵심들을 제외하고는 권력으로부터 좀 소외돼 있다. 이런 게 지금 친박의 전체적인 정서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름을 대보죠. 윤상현 사무총장,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런 분들이 핵심 중에 핵심인 친박인데 이분들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지만 그 외의 친박들은 좀 빠져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청와대와 친박 핵심들이 주도하는 전국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만 마땅히 목소리도 내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소외돼서 당무로부터 소외되고 어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지금 친박의 소외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만 해도 뭐 150명 가까이 있는 현역 의원 가운데 100명 가까이가 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을 통해 들어왔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나도 넓게 보면 친박인데 난 역할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이런 격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거 해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분간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네. 여러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네. 몇몇 핵심 측근들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해오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네. 불만들이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소통 전담하는 비서관들도 새로 채용하고 있고 네. 또 SNS 소통도 강화하고 있고 네. 당의 의원들도 그룹별로 따로 만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좀 변화가 있다면은 그런 소외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2년 차인데 나오는 레임덕 가능성 이야기. 전당대회 이후엔 어쩌면 더 커질 수 있다는 레임덕 이야기. 29세 청년에게 당의 위기를 구해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새누리당의 상황 정리해봤습니다.